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동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살펴봤고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것을 전제로 해서 주체가 변경됐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해서 그 소유권의 주체가 변경되면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밑에 양가로 2번은요. 부동산 등기 특별접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선약 등기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이 있는데요. 자, 요 내용은요. 좀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4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3, 4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출제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요.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양가로 4번 보시면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대표적인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텐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우리가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요. 매매 이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봅니다. 먼저 2번 보시면은 이제 2 보시면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요. 소유권의 일부를 우리는 지분이라고 하는 거죠. 지분. 자, 지분에 대한 등기에 있어서는요. 소유권 우리 앞에서 각하 시간 했던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없고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 소유권의 일부는 보존 등기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고요. 이제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해서만 이제 이전 등기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를 지분이라고 한다. 자, 지분을 이전하게 되면은 이제 공유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것을 2분의 1 지분을 을에게 이전을 합니다. 2분의 1 이전하게 되면은 갑도 이제 2분의 1을 갖게 돼서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게 되는 거죠. 공유. 지분을 이전하게 되면 공동으로 소유하는 관계가 되겠죠.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할 때는요. 공유물을 얼마든지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공유물 분할금 이제 특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양가리 2번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을 할 수 있고요. 그 약정을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요. 당사자가 모두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이 참여해서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요. 2번 보시면은 자, 합유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이죠. 합유이죠. 공유일 경우에는 이렇게 지분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합유일 경우에는요. 합유에 있어서는 지분 처분이 자유롭지를 못하죠. 전원의 동의가 있었을 경우만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유 등기를 할 때는 따로 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을 합유 이렇게만 표시해야지 따로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합유라는 개념은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합유 지분에 대해서는 압류나 가압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안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합유일 경우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 공유인 경우에는 지분을 기록해야 되겠죠. 그러나 합유인 경우에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넘기셔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했을 때는 그것도 신청이 들어오면은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전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그 약정을 변경할 때도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공유 지분과 관련돼서는요. 요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금 설명했던. 자, 그러면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지분을 이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전부를 이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이전이 될 텐데. 예, 283페이지 보시면은 매매 이외에 이제 다른 사유를 볼 텐데 가장 먼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요. 자, 갑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부동산은 그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러면 이해서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것이고요. 예, 상속이라고 적겠죠. 그리고 원인 일자는 이제 상속한 날을 적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전 느끼에 있어서요. 이전 느끼에 있어서 직권이냐, 뭐 단독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신청 정보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느끼도 신청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때 신청을 할 때 공동 신청이나 단독 신청이나 있어서 이때 자, 갑 A가 등기 고리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될 테지만은 갑이 사망을 했잖아요. 사망을 했으니까 등기 의무자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등기 고리자 A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가로 1번 보시면 양가로 위에서요. 뭐 상속은 일반적인 의의는 상속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기 때문에 상속 등기가 없이도 권리는 변동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 등기가 필요한데 상속 등기 절차가 어떻게 되냐에 있어서 자, 신청과 관련돼서 이거 단독 신청이라는 거죠. 만약에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요. 지분 전부에 대해서 등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원의 명의로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상속인 1인 또는 전원이 전원을 위하여가 중요한 거죠. 상속인이 A 혼자가 아니라 A, B, C 세 사람이면은요. 세 사람 모두의 지분이 다 기록이 돼야 되지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등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신청은 혼자서 하든 전원이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등기는 전원 이름으로, 전원 명의로, 전원을 위하여 전부에 대해서 등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신청 정보에서 등기 원인은 상속이고 등기 원인 일자는 상속 개시일,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사망 일자를 기록하게 되겠죠. 자, 반가로 3번 첨부 정보로는요. 이 사람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 정보로서 갑의 사망 증명서, 그리고 내가 상속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것들을 가져가겠죠.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들은 주소 증명 정보이지 A가 상속인이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정보는 아닙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주민등록부에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출가하게 되면 주민등록 등본에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 상속을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가족관계 등록부. 그리고 양가로 3번 보시면은요. 3번 보시면은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주체가 변경됐기 때문에 단순히 변경 등기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전 등기 형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 하나 기억하시고요. 넘기시면은 이제 상속 등기가 무효인 경우의 처리입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상속 등기가 전부 무효인 경우예요. 자, 전부 무효인 경우에는 자, A, B, C가 상속을 했는데 갑자기 D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뒤에서 나오죠. 말소 등기는 전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말소 등기라는 거죠. 그런데 A 명의로 등기가 된 것이 아니라요. 그 중에 A 한 사람 명의로 모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세 사람이 상속을 했는데 A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3분의 1씩 상속을 했을 경우에는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A가 상속받은 3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고 3분의 2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되겠죠. 3분의 2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말소 등기를 할 수 없고요. 경정 등기를 해야 되겠죠. 전부가 말소됐을 때만 말소 등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만 부적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경정 등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상속은 뭐 간단하죠.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유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을 우리가 유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서 유언장을 작성을 하는데 유언으로 증여를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을 하는데 이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X부동, 이 사람이 X, Y 두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 X, Y 전체에 대해서 2분의 1은 을이 갖고 X, Y 전체에 대해서 2분의 1은 병이 가져라. 자, 이렇게 유증을 하게 되면 이 지분의 범위로 유증을 하게 되면 그것을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거죠. 포괄 유증. 지분으로 유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유언에 의해서 을이라는 사람은 X 물건의 2분의 1, Y 물건의 2분의 1 두 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거죠. 자, 포괄 유증이 있고요. 또는 유언장을 쓰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유언장을 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X 부동산은 을이 갖고 Y 부동산은 병이 가져라.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유언에 의해서 을은 하나의 권리가 취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특정 유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포괄 유증은요, 지분으로 승계한다는 점에서요, 상속과 유사하다는 거죠. 상속과 유사하고, 특정 유증은요,
특정 유증은 하나의 물건에서 하나의 권리를 하나의 행위를 하나의 권리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거죠. 유언으로 무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이것은 증여와 유사하다는 거죠. 증여와 유사하다. 자, 그래서요, 포괄 유증은요, 바로 어떻습니까? 포괄 유증이 있으면 상속과 유사하기 때문에 물권적 효력이 바로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등기 없이 바로 어떻습니까? 을은 갑이 사망하면, 예, 갑이 사망한 거죠. 사망이죠. 갑 사망. 갑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을이라는 사람은 X 물건, Y 물건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갑에 대해서는요, 여기에 뭐 을이라는 상속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상속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어떻습니까?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에게, 여기는 을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 A요, A. A가 있다고 하더라도 A가 있다고 하더라도 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자, X, Y 물건 둘이고 또 을과 병 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만 넣고 보죠. 그래서 X 부동산 하나만 넣고 보고요. 자, 을만 넣고 보죠. 을만 넣고 보게 되면은 자, 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을이 바로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2분의 1, 여기서는 X 물건 전부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특정 유증은 증여와 유사하기 때문에요. 을에 대해서 바로 갑이 사망했다고 해서 바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은 이제 채권적 효력, 증여를 하게 되면 매매나 증여를 하게 되면 채권만 발생하는 거죠. 채권적 효력만 발생한다는 거죠. 채권적 효력만 발생한다는 것은요, 등기를 하여야만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럼 아직 등기하기 전까지는 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제 소유권이 넘어갈 때요,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여기 상속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을이 어떻습니까? 포괄 유증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특정 유증에 있어서는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요, 을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A에게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 다음에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것을 그 포괄 승계에 있는 A, 상속인에게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요, 바로 직접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A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여기서는 갑이 소유자였던 것이 바로 을 앞으로 소유권이 바로 넘어오지만 여기서는 A를 거쳐서 소유권을 이제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요, 그러면은 등기에 있어서도요, 자, 이런 경우는 갑이 최초의 소유자였습니다. 물론 갑이 만약 이 토지가 X토지가 미등기였을 때는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 유증이 일어나면 바로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을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었죠. 그러나 특정 유증을 했을 때는 을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사망하면 A가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을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하지 못하고 A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미등기 토지가 아니라요, 이것이 이미 등기된 토지였습니다. 갑 앞으로 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경우 포괄 유증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을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을 앞으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A가 소유권을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에 3에서 을 앞으로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등기도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은요, 갑이 최초의 소유자고 A가 상속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유증을 받았기 때문에 등기가 이렇게 되면은 A가 마치 이렇게 유증한 것처럼 보이죠. 유증은 갑이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요, 이런 것도 있었죠.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 두 사람이 발생했는데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사망했을 때 그때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고 했죠. 그럼 마찬가지로요, 이 경우에도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A가 유증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갑에게서 이해가지고 직접 을 앞으로 유증에 따른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유증에 따른 이전 등기. 자, 그래서요, 등기는 갑에게서 을에게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둘 다. 갑에게서 을에게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 상속 등기를 다 생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동일합니다. 그러면 등기를 할 때요, 등기 신청은 누가 하느냐에 있어서 상속 등기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피상속이 사망했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A라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잖아요. 이 사람 소유자죠. 그래서 등기 자체는 을이 단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속 등기는 단독을 했지만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는요, 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포괄 유증도 마찬가지예요. 다 공동 신청이다.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다 공동 신청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언을 하게 되면 유언 집행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들이 유언 집행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언 집행자가 유언을 집행하기 때문에 유언 집행자와 공동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유언 집행자가 따로 없을 때는 상속인이 그 유언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을 한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과정은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다릅니다. 변동되는 과정은 다르지만 등기 절차는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유증은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2번 보시면 유증에는 특정유증, 포괄유증이 있고요. 자, 3번 보시면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유언을 하면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은 이제 사망 이후에도 조건이 성취된다든지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신청 전략과 관련돼서 신청은요, 1번 보시면은 포괄유증, 특정유증을 다 불문하고 공동신청이라는 거죠.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권리에 관한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뒤에서 보겠지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공동신청이다라고 보시고, 자, 신청 정보와 관련돼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공동신청이죠. 자, 첨부 정보와 관련돼서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서 이제 유언 등기원인 증명 정보는 이제 유언장의 등기원인 증명 정보가 될 테니까 이제 유언장, 즉 유언 증서가 되겠죠. 유언장을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이때 유증은 무상이죠. 무상이기 때문에 유언으로 토지를 유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서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소유권 취득에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특정 유증 같은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포괄유증은요, 상속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는 증여일 때는 필요해요. 그러나 상속은 필요 없죠. 그래서 포괄유증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가 필요 없고요. 그러나 특정유증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특정유증을 하긴 하는데 상속인에게 특정유증을 합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에 대한 특정유증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가 필요 없고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특정유증만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등기 신청과 이제 실행 방법에 있어서요. 수중자 명의로 직접 신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괄유증은 특정유증은 구별하지 않고 상속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직접 수중자 명의로 등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유증에 따라서요. 유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인 명의로 이미가 됐습니다. 이미 등기가 됐다는 거죠. 자, 이미 등기가 돼 있으면 굳이 그것을 말소하고 다시 을 앞으로 유증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말소하려면 또 절차를 2번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냥 상속 등기가 이미 돼 있으면 그냥 이전 등기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등기라고 하는 것은 실체관계를 권리를 실체관계가 부합시키면 되는 거니까 등기 자체는 부합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절차를 단순화시켜서 부합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상속 등기가 돼 있으면 굳이 상속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라도 된다라는 거죠. 자, 반가로 2번은 유증의 목적물이 미등기인 경우인데 미등기는 우리가 앞에서 했죠. 미등기인 경우에는 이제 보존등기 문제인데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보존등기를 할 수 있지만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요. 반가로 넘기셔서 4번을 보시면요. 유증에 따른 가등기.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했죠.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장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중을 받은 사람의 권리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사망한 이후에는 이제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유언장을 가등기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가로 4번 보시면 유류분과의 관계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했던 거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요 이렇게 을과 병에게 유증을 하고 사망을 했을 경우에 전 재산을 그럼 상속인은 한 푼도 상속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상속 재산이라는 것이 갑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이고 가족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도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상속인도 갑이 사망한 상태에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따라서 유증을 이렇게 할 때는요. 유증을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하고 있는데 유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유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자기가 원래 받아야 할 상속분에요. 2분의 1은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증을 할 때, 유언을 할 때 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기면서 유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정한 부분을. 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겨야 될 부분.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해요. 유류분. 남겨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류분권을 이제 침해해가지고 유증을 했습니다. 유류를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전부를 다 유언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유류분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할 수 없느냐와 관련돼서요. 이 상속인은요, 자신의 권리인 유류분권을 얼마든지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유류분권을 침해해서 등기 신청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등기는 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수리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유증에 따른 이제 등기 절차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자 5번은요. 5번은 진정명예회복을 위한 이제 등기 절차인데요. 진정명예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이제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는 자, 요거 보면 되겠죠. 우리가 기본 강의 시대도 많이 했지만은요. 만약에 최초 이제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을한테 이것을 매매를 통해서 이전을 하고요. 을이 다시 매매를 통해서 병에게 이전하고 병이 다시 매매를 통해서 정에게 이전했을 때요. 자, 등기부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에서 갑이 최초의 소유자로 있다가 2해서 을 앞으로 이전이 되고요. 소유권이 3해서 병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4해서 정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현재는 이제 정이 소유할 것 같지만 문제는요. 자, 이 사람이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되는데요. 그 다음에 다 이런 등기가 다 매매를 원인으로 됐다는 거죠. 그런데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루어지는 이 매매가 무효였을 때요. 자, 매매가 무효이면은요, 실체관계 부합하지도 않는 등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갑에게서 을에게 이전 등기가 무효인 등기가 됐으니까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갑이 여전히 소유자라는 거죠. 그럼 병은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고요. 정도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등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요.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갑이 여전히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을, 병,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자, 갑이 이 물건을 A한테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A는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A 입장에서는 등기부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말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은 사지를 않겠죠. 결국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자 아닌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됨으로써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제한받고 있고요. 그래서 갑은 정, 병, 을 이런 사람들한테 등기 이제 말소를 이제 청구하게 되겠죠. 말소에다 요구하겠죠. 단독으로 말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 신청해서 이제 말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소 되면은 결국 갑 앞으로 등기가 회복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갑이 이제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소 등기 절차 협조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을, 병, 정이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3번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체관계 부합하지 않은 이렇게 등기가 돼 있으면 거래 안정도 깨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빨리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는 등기를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갑이 이걸 다 말소해 오지 않고 간단하게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만 돼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등기부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기 때문에 거래는 안전이 되겠죠. 자, 그래서요. 말소하지 않고 우리 판례에서는 굳이 말소해오지 않고 그냥 정액에서 갑 앞으로 5회에서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전 등기가 되면은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굳이 말소해오지 않고 정액에서 지금 최종 명의이죠. 정으로부터 갑에게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어차피 정은 소유권을 뺏길 사람이고 갑이 정은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이 사람은 어차피 말소돼야 될 사람이죠. 어차피 말소돼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정과 갑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매매 이런 건 없죠. 이런 건 없고 그냥 원래 갑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갑 앞으로 어떻습니까? 그 명의를 회복하는 등기일 뿐인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진정명의 회복.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적습니다. 회복.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그 원인으로 하는 등기 원인으로 하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이기 때문에요. 그럼 진정명의 회복에 있어서 그 등기 원인 일자요. 여기에 원인 일자. 원인 일자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원인 일자. 원인
일자라는 것이 진정명의 원래 자기 것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실체가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등기 원인 일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등기 원인을 적을 때는 등기 원인과 그 원인 일자도 적게 되는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원인 일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원인 일자를 제공할 필요 없다. 기록할 필요 없고 그냥 등기 원인을 진정명의 회복이라고만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입니다. 자, 보죠. 자, 의 보시면 방금 설명했던 거죠. 중간에 이렇게 무권리자가 있었을 때 무권리자의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권리자로부터 이전 등기, 간단하게 이전 등기 방법으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청에 있어서는요. 신청은 공동 신청이든 단독 신청이든 간에요. 진정한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소유자로 명의를 회복하는 거죠. 만약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요. 이렇게 진정명예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인정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실체관계, 소유권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진정명예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인정하기 때문에 소유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소유자만이. 자,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데 자, 등기 신청은 그러면 간 말만 믿고 이전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공동 신청이라는 거죠. 정과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공동 신청을 하는데 갑이 정한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했더니 정이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정명예회복을 그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 단독 신청을 해야 되겠죠. 물론 갑이 승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이 갑한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 명의로 등기는 돼 있지만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괜히 이 사람 세금만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원래 네 거였어 빨리 가져가. 근데 갑이 안 가져가요. 세금 내기 싫다는 거죠. 자기가 실질적으로 소유자인데. 그럴 때 정이 갑을 상대로 등기 인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 또는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물론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공동 신청의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가져야 되겠죠.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되는데 첨부 서면으로 공동 신청의 경우에는 이 사람의 진정명예회복이 등기 원인이기 때문에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정과 갑은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공동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요. 뭘 가져야 됩니까?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판결서를 가져야 되는 거죠. 판결서. 따라서 진정명예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에 있어서도 단독 신청, 승소 판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나요? 어떤 경우에나 등기 원인 일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등기 원인 일자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자, 공동 신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정의 등기필 정보를 가져가야 되겠죠. 정의 권리증 가지고 있을 테니까 정의 등기필 정보 가져갈 것이고요. 단독 신청의 경우에도 갑이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가져갈 필요 없지만 정이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의 등기필 정보를 첨부해야 되겠죠. 자, 먼저 보죠. 반가리 1번 신청인에서 공동 신청해가지고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단독 신청은 이제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은요. 소유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소유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신청 정보와 관련돼서요. 등기 원인 진정명의 회복이고 등기 원인 일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공할 필요도 없고 기록할 필요도 없다. 자, 반가로 3번 첨부 정보와 관련돼서는 공동 신청인 경우에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단독 신청은 판결서, 즉 확정 판결 정보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첨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2와 3에 있는 내용은요. 기타 첨부 정보인데요. 자, 이것은 갑이 자기 거 가져가는 겁니다. 자기 거. 그러니까 따로 어떻습니까? 거민을 받을 필요 없죠.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민 필요 없고요. 자기 거 그냥 가져가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서 필요 없겠죠. 토지거래 허가서 필요 없고요. 자, 자기 거 가져가기 때문에 농지를 새롭게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도 필요가 없겠죠. 이런 뭐 첨부 정보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은 이것은 그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인감증명이에요. 자, 공동 신청의 경우에는
정이 소유 명의인으로서 등기 의무자가 되니까 정이 가지고 정의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때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용 인감증명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동 또는 단독 신청해서 진정명의 회복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있다. 자, 여기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이고요. 등기 절차. 기본 강의 시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 이런 특징들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이라는 것이 누가 신청하느냐, 그 다음에 제공 정보들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제공 정보. 자, 그리고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제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자, 미등기 토지를 수용을 할 때는요,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등기된 토지를 수용할 때는 굳이 기존에 있는 등기를 다 말소하지 않고요, 그냥 바로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수용은 법률이 규정한 취득인 것이죠. 그래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또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는 것이죠. 처분하기 위해서는. 또 수용은 이제 원시 취득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넘기시면 신청과 관련돼서요. 수용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라는 사람이 이미 등기된 토지건 미등기 토지건 상관없이요. 이 수용하는 사람이 기업자라고 하는 거죠. 기업자는 원시 취득을 하기 때문에요. 원시 취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단독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승계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계약을 통해서 승계받는다 그러면 같이 와야 되겠죠. 그러나 을은 갑으로부터 권리를 승계받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요. 단독으로 신청한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은 만약에 기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죠. 자,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그러니까 갑 앞으로 갑에게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원인은 수용이 될 것이고요. 자, 원인 일자는요, 수용을 한 날을 기록하게 됩니다. 수용을 한 날이라는 것이 수용 개시일이 되는 거죠. 수용 개시일.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수용을 하게 되면 협의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 재결을 통해서 수용하는 경우에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 그때가 수용 개시일, 수용하는 날이 되겠죠. 그 날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반가로 3번 첨부 정보도 재결에 의한 수용은 재결서 등본을 첨부 정보로 가져오고 협의 수용은 협의서 등본, 협의서를 이제 그 증명 정보로 첨부해 들어오겠죠. 자, 야가로 3번에 등기 실행에 있어서 미등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바로 보존 등기를 하면 되는데 2번 보시면 이미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할 때는 이럴 때는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자, 반가로 2번 보시면은 토지 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요. 자, 요것이 중요합니다. 요걸 잘 기억하세요. 자, 이미 등기된 토지를 수용을 할 때는요. 기존에 있는 등기들을 말소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전 등기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최초에요. 이제 뭐 수용하는 것을 수용을 뭐 H 건설회사에서 현대건설에서 기업자가 돼서 수용을 한다고 해보죠. 현대건설에서. 국가가 직접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민간 기업에 위임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수용하기 전에요. 최초의 이 등기부에는요.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존 등기가 되어 있고요. 이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해가지고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요.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매매한 날짜가 뭐 4월 1일이라고 해보죠. 근데 이전 등기가 된 건 언제가 됐냐면요. 이전 등기는 그 접수 일자는요. 4월 1일 됐죠. 접수 일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 4월 10일 날 됐다고 해보죠. 여기서 매매한 날짜를 적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는 4월 1일입니까? 뭐 4월 1일입니까? 4월 10일입니까? 법률행위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한 날 이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접수일자가 되겠죠. 접수일자. 4월 10일 날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을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상태에서 현대건설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했다는 거죠. 수용을 했는데요. 수용 개시일이 언제가 되느냐? 뭐 협의해서 수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재결의해서 수용했을 수도 있는데 수용 개시일, 수용을 한 날요. 그러니까 수용한 날짜를 적는 것이 아니라 수용 개시일을 적습니다. 수용 개시일을 적는데 수용 개시일, 협의 날일지 이제 그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날을 말합니다. 수용 개시일이 수용이 언제 됐느냐죠. 수용이 된 날짜예요. 날짜. 자, 수용 개시일은요. 5월 1일이라고 해보죠. 5월 1일 날 수용이 개시가 됐습니다. 자, 5월 1일 날 수용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아직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수용자에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이전 등기가 되겠죠. 현대건설 앞으로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옆에다 수용이라고 적게 되겠죠.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수용한 날은 5월 1일이니까 5월 1일을 적게 되겠죠. 그리고 이전 등기는 언제 했냐면요. 이것을 여기를 이렇게 하죠. 한 6월 1일 정도로 하죠. 6월 1일 됐어요. 근데 등기는 언제 됐냐면요. 6월 10일 날 됐다고 해보죠. 6월 10일 날. 자, 6월 10일 날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이전 등기 된 날은 이제 접수일자죠. 자, 그러면은 현대건설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는요. 이거는 뭐 등기부에 기록되는 건 아니죠. 등기부에 기록되는 건 요것만 등기부에 기록되겠죠. 요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고. 자, 등기된 날짜는 6월 10일이다. 그런데 수용한 날짜는 6월 1일이다.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수용한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거 법률이 규정한 취득이에요. 자, 그러면요. 어떤 토지를 6월 1일 날 현대건설이 만약에 수용을 하게 되면요. 수용을 했다. 그러면요. 이 소유자도 나가야 되지만 소유자만 나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부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갑이 최초의 소유자면 이제 갑이죠. 갑. 이렇게. 갑이 있고요. 그 다음 2 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에서 수용을 한다는 거죠. 3 해가지고 현대건설에서 수용을 합니다. 자, 수용을 하게 되면요. 을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목적을 위해 수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토지, 수용되는 토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나가야 되는 거죠. 국가가 수용을 했는데 뭐 이렇게 저당권자가 경매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경매에서 민간이 다시 소유권 취득해서는 안 되겠죠. 자, 수용이 되면요. 뭐 전세권자는 남아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임차권자고 뭐 다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용되는 토지를요. 제한하는 등기예요. 제한 등기다. 제한하고 있는 등기들은 수용이 됨과 동시에 제한하는 등기들은 모두 말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만약에 수용이 됐으면요. 그 전에 무슨 가등기가 되어 있다. 필요 없습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용이 됐는데 본등기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거죠. 국가가 강제로 취득해버리기 때문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뭐 저당권 다 말소합니다. 이 수용되는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들은 다 말소한다는 거죠. 이제 말소입니다. 이것을 직권으로 말소해요. 수용이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는 거죠. 다 소멸해버리는 거죠. 수용하면 다 소멸하기 때문에 다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자, 직권으로 말소하는데요. 말소하지 않는 등기들이 있어요. 말소하지 않는 등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28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표가 있죠.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가 있고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 등기가 있는데 자,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그냥 다 말소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 말소하는데 말소하지 않는 등기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시면 됩니다. 말소하는 등기는요. 그 수용되는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들이에요. 자, 말소하지 않는 등기는요. 수용이 됐을 때요. 기존의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 이건 굳이 말소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전 등기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갑은 어차피 갑의 소유권이 이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 아니잖아요. 을의 이전 등기가 이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 아니죠. 자기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더 이상 제한하는 등기가 아닙니다. 갑을의 등기는. 그러니까 요 등기는 말소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용되기 전에 수용의 개시, 수용의 날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건 굳이 뭐 말소할 필요 없죠. 우리는 소유자로 취득했다가 수용되니까 소유권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 뭐 이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수용의 날 니은이 있죠. 수용의 날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요. 자, 이런 건 말소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수용의 날 이후에요. 만약에 수용의 날 이후에 여기에 3 해가지고요.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다고 해보죠. 병 앞으로. 그럼 여기에 4가 되겠죠. 4가 될 텐데. 자, 요 등기요. 병 앞으로 등기인데 이 등기가 언제 됐냐면요. 수용 개시일 이후에 됐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6월 10일 날 소유권 등기 되기 전에 등기가 됐으니까 언제 됐냐면요. 5월 1일 날 됐다고 해보죠. 5월 1일 날. 수용의 날 6월 1일이죠. 그러니까는 6월 15일 날 됐다고 해보죠. 병 앞으로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6월 15일 날 된 거예요. 이전 등기가 6월 15일이 아니죠. 6월 5일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6월 5일. 이전에 등기가 된 거죠. 이전에 등기가. 요 등기 전에 됐어요. 그러나 수용된 이후에 된 거죠. 수용된 이후에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이전 등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매매를 원인으로. 매매는 언제 했냐면요. 5월 1일 날 했다고 해보죠. 5월 1일 날. 자, 5월 1일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6월 5일 날 하게 되면은 5월 1일 날 매매를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6월 1일 날 수용이 되어 버리면 개인이 이제는 소유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6월 5일 날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6월 10일 날 이 등기를 하면서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수용은 6월이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를 합니다. 그래서 수용 개시일 이전에 이루어졌던 등기는요. 이 사람은 정당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말소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6월 5일 날 됐는데요. 6월 5일 날 됐는데 이 등기 원인이 언제냐면 뭐로 돼 있냐면요. 상속을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그리고 상속을 원인으로 됐는데 상속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5월 1일 날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병이라는 사람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상속은 5월 1일이고 등기만 6월 5일 날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6월 1일 되기 전에 을이 사망한 거죠. 을이 사망하고 이것이 병에게 어떻게 돼요? 상속을 받았는데 병이 상속받은 날짜가 5월 1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병은 5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즉 수용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병의 등기를 굳이 말소할 필요 없잖아요. 이 등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요. 그리고 5월 1일 날 상속이 이루어졌고 등기만 6월 5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은 6월 1일 날 이루어진 수용에 의해서 6월 1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이걸 굳이 말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용보다 상속이 빨랐기 때문이죠. 빨랐기 때문이니까 이거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이전 등기 다 말소하지만요. 수용 개시일 전에 이루어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가 수용 개시일 이후에 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당한 등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D급 보시면 수용의 날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것은 말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밑에다 그냥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병에 대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되 이것이 상속을 원인으로 어떻습니까? 상속이 5월 1일이라 그랬죠. 그리고 H 현대건설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수용을 원인으로 돼서 이것은 수용이 6월 1일이었죠. 6월 1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말소하지 않는다. 만약 이것이요. 상속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말소하지만 상속을 원인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말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지읒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요. 리을 보시면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예요.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서. 그러면 이 수용되는 토지가요. 이건 수용이 되고 옆에 있는 토지는 수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토지가 이 토지의 승역지였을 경우에요. 승역지를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 지역권을 소멸시켜야 되겠죠. 이 사람이 계속 이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승역지였을 때는 말소를 합니다. 제한한 등기니까. 근데 이 토지, 수용되는 토지가요. 요역지였을 때요. 그러면 이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이것은 이 토지를 위한,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가 되겠죠. 이건 굳이 말소할 필요 없죠. 자, 이것은 이 토지를 제한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말소하지 않고요. 또 예외적으로 또 마지막으로요. 자, 이 토지가 수용이 되는데 여기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A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미리서요. 거처를 구하지를 못했어요. 수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수용을 했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실시되고 하는 것은 아니죠.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나는 아직 거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가면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거처를 구할 수 있는 동안 6개월만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사업이 개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너는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있어라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즉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A라는 사람에게 그 존속을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 이것은 말소하지 않겠죠. 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그 존속이 인정된 권리에 대한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소하지 않는 등기는 5가지고요. 나머지는 그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들은 다 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기억, 수용의 날 이후에 경제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 전에 이루어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다 말소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소유권 유예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다 말소하는 거죠. 그리고 전후를 불문하고요. 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다 말소한다는 거죠. 제한하는 등기니까. 그래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이전 등기에서는 그 말소하는 등기와 말소하지 않는 등기 요거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요. 이제 좀 까다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3조를 보시면은 290페이지 보시면
환매특약 등기, 구분건물 등기, 신탁 등기가 있는데 이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잠시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